그러면 젠더가 도대체 뭐냐? 포괄적 성교육의 또 큰 문제는 젠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젠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통적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의학적 가치가 성은 SEX, 남성, 여성, 섹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960년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견해가, 새로운 개념이 이 존 머니라는 의학자에 의해서 생겼고 그게 바로 젠더입니다. 그러니까 젠더라는 개념은 나타난 지 70년이 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된 정말 근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개념이 젠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젠더가 뭐냐? 한마디로 젠더를 정의하면 기분에 따른 성입니다. 기분에 따른 성. 젠더가 뭐라고요? 기분에 따른 성.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이 귀엽게 생긴 꼬마 아이가 출생을 쌍둥이로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애기 태어나자마자 포경 수술을 시켰던 유행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경 수술이 통증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아기 때 수술하면은 그 통증을 못 느낀다. 그래서 아기 때 그냥 태어난 애들 바로 산부인과 가서 포경 수술을 한다든지 2살, 3살 그럴 때 일찍 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유행을 전혀 그 유행이 사그라든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때 이 아기가 쌍둥이로 출생을 했고 2살 때 이 집 부모님이 포경 수술을 시켰는데 아기 꼬추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자르다가 잘못 잘라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아기의 꼬추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포경 수술 이후에 꼬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그런 식으로 잘리면 다시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포경 수술 무사히 잘 받은 것만으로도 이 몸을 대한민국에 바쳐서 한국 사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살아야 될 필요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하여튼 그게 뉴스에 나니까 존 머니가 당시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존스 홉킨스 병원이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환 수술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성전환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모든 인간의 체세포는 인간의 세포를 말하는 거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남성화 혹은 여성화로 암호화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코딩이라고 그래요. 남성화 코딩, 여성화 코딩이 돼 있으니까 남자 머리카락이랑 여자 머리카락이랑 머리카락도 틀린 거죠. 만져보면은. 그런 식으로 온몸의 세포가 다 남성화, 여성화, 암호화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려면은 인간의 모든 체세포의 암호를 여자로 바꿔야 됩니다. 이 기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전환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환 수술은 뭐냐? 용어가 잘못된 거고 정확한 명칭은 외음부 성형술입니다. 외음부 성형술. 뭐냐면은 남성의 외음부를 성형수술을 해서 여자 비슷하게 바꾸는 것이고 여성의 외음부를 성형수술해서 남자 비슷하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이 아니고 외음부 성형술, 우리가 코 높이고 쌍꺼풀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존스 홉킨스 병원이 외음부 성형수술을 개발했는데 환자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뉴스를 듣고 존 머니가 이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차피 대개 아들이 꼬추가 없으니까 여자로 바꿔버리자 해가지고 이 집 부모님이 설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살 자기 아들 데이비드 라이머를 존스 홉킨스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외음부 성형을 시켜서 여자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당시 2살이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는 또 존 머니와 함께 이 아이한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태어날 때 여자다. 여자인 줄 알고 이 아이가 자란 거죠. 여자임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여자인 줄 알고 자랐는데 문제가 초등학교 가면서 나타납니다. 초등학교 가니까 같은 또래 반 여자애들이랑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그런데 여자애들은 인형놀이, 소꿉놀이를 좋아하는데 이 데이비드 라이머는 인형놀이, 소꿉놀이는 전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놀이가 아니라 그걸 시키는 게 나한테 고문인 거예요.
그리고 뭘 좋아하냐면요. 말뚝박기, 칼싸움, 전쟁놀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완전히 그 머스마처럼 남자애들이랑 막 맨날 말뚝박기하고 전쟁놀이, 칼싸움, 레슬링 이런 걸 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봅니다. 그런데 얘가 당연히 여자인 줄 알았으니까 여자 화장실을 갑니다. 가서 소변을 보는데 자기 친구 여학생들은 다 쪼그려서 소변을 보죠. 그렇죠? 여자들은 쪼그려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만 남자처럼 서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서서 소변을 볼지 앉아서 볼지도 우리 유전자에 이미 다 그 형태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전자에 적힌 행동 양식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가르쳐가지고 쪼그려서 소변 넣고 서서 소변 넣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 여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야, 너 노는 것도 맨날 남자처럼 칼싸움 뭐 그런 거만 하더니만 야, 너 오줌을 왜 이런 식으로 넣어? 여자애들이 얘를 왕따를 시킵니다. 여자애들이. 너 이상하다. 너 이상해. 너 왜 소변을 왜 남자처럼 서서 보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도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얘가 엄청나게 고민 가운데 우울증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집에 가서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이상해 하면서 막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얘야 네가 사실은 원래 남자였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의료사고가 있어서 너를 외음부 성형시켜서 널 여자로 그냥 키운 것뿐이야. 그런데 얘가 외음부 성형수를 시킨 다음에 아기 때 이름을 브렌다로 여자 이름을 바꿨거든요. 데이비드는 남자 이름이니까 브렌다로 바꿨습니다. 그 브렌다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야 브렌다야, 너는 원래 네 이름은 데이비드야 하면서 이제 말이 쭉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해방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해방감을 느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아버님 저는 다시 남자로 갈래요. 난 데이비드로 가야겠어요. 나 브렌다는 아니에요. 나는 그거는 도무지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얘를 다시 남자로 바꿉니다. 자,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했어요. 이 존 머니는 데이비드 라이머가 브렌다 라이머가 된 거죠. 브렌다가 여자로 완전히 적응해서 완전한 여자애로 잘 살고 적응해 가서 점점 성숙한 여자가 되고 있다라고 거짓 논문을 계속 발표했습니다. 계속. 근데 그때만 해도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다 보니까 정말 얘가 그렇게 잘 살고 있나 찍어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존 머니의 실험이 성공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구나. 사회적으로 남자로 가르치니까 남자가 되는 거고 여자로 가르치니까 여자가 되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존 머니가 얘 성을 정해줘야 되자, 이 성을. 그런데 얘는 유전자 염색체는 남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외음부는 여자란 말이에요. 수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 성이 뭐냐, 얘 섹스가 뭐냐, SX가 뭐냐. 기존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 성을 뭐로 정할 것이냐. 세포는 남자 세포인데 외음부는 여자 외음부니까 남자냐 여자냐. 이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젠더입니다. 젠더. 그래서 젠더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기분에 따라 정하면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 이 사람한테. 너는 여자인 기분을 느끼냐 남자인 기분을 느끼냐. 너는 네 스스로 생각할 때 네가 여자 같냐 남자 같냐. 이거를 본인한테 물어봐서 본인이 정한 대로 성을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는 기분이 여자 같은데요. 그러면 여자. 저는 기분이 남자 같은데요. 그러면 남자. 그런데 이 젠더의 문제점이 뭐냐. 오늘은 여자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럼 오늘은 여자입니다. 내일은 남자 같은 기분으로 기분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은 여자, 내일은 남자. 그러니까 성이 매일 바뀝니다. 매일 바뀌는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갔냐면요. 너 여자 같은 기분을 느끼냐? 남자 같은 기분을 느끼냐? 물어봤을 때 학생이 선생님 저는 절반은 여자 같고 절반은 남자 같아요. 옛날에 우리 마징가 제트의 아슈라 백작이 그랬습니다. 절반 남자 절반 여자. 저는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 같아요. 그러면 젠더가 뭔지 아세요?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분에 따라 성을 어떻게 정합니까? 기분에 따라 성을. 그거는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기분이 어떻게 과학이 됩니까? 기분이.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젠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확산이 되고 젠더가 대세처럼 분위기를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데이비드 라이머가 20살 되는 해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들 싹 모아가지고 존 머니는 악마다. 그의 젠더 실험은
가짜다. 완전히 실패했었고 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동안 가짜 논문 계속 냈다. 라고 기자회견을 벌였고 영국 BBC 방송에 호라이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추적 60분 비슷한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추적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국 BBC의 호라이즌 프로그램이 여러분 BBC가 굉장히 진보적인 매체입니다. 영국 BBC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 진보적인 매체조차도 이 이야기를 듣고 존 머니의 실험을 파보니까 완전히 다 가짜였다는 거야. 다 가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방영된 다음에 존 머니의 젠더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최악의 연구 논문 조작 사건 10등 안에 들어가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황우석 박사가 가짜 논문 썼다 때문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다고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20세기 10대 논문 조작 사건 중에 하나가 존 머니의 젠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학계 과학계에서는 이 이론이 완전히 폐기가 됐습니다. 완전히 폐기가 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데이비드 라이머가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존 머니가 악마다. 왜 악마냐면 내가 어렸을 때 하루는 우리 집에 오더니만 이렇게 말을 하더라. 너 진짜 여자가 되려면 남자랑 성행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를 배워야 된다 하면서 쉽게 말하는 그 포르노 있잖아요. 그거를 틀어주면서 성시습을 시켰는데 얘는 당연히 여자 역할을 했죠. 그때 수술받은 여자 꼬마였으니까. 남자 역할을 누가 했냐. 데이비드 라이머의 쌍둥이 형제인 데이비드 브라이언을 시켰습니다. 형제끼리 성시습을 했다니까요. 그때만 해도 애들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막 따라했습니다. 큰 다음에 그 충격을 벗어날 수 없어서 데이비드 라이머는 38살 되는 해 총으로 머리 쏘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형제에게 성시습했던 데이비드 브라이언은 동생 죽기 2년 전에 약 먹고 자살합니다.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 집 부모님은 우리 아들 둘이 죽은 것은 존 머니의 악마적인 실험 때문에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래봤자 죽은 아들들이 돌아오지도 않았고 존 머니가 이미 시효가 넘어가서 처벌도 안 받았습니다. 명백히 당시 존 머니가 젠더 실험했던 내용은 소아성의 소아성 학대였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가지고 젠더 그것도 가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폐기된 거를 울산 교육청이 그거를 메인으로 잡아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래?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비드 라이머가 그 기자회견을 하고 BBC 호라이즌 프로그램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가짜 이거를 방영하기 전까지 이 젠더가 진짜인 줄 알고 미국, 유럽의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 중에 나는 딸을 갖고 싶은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딸이 이쁘니까 딸을 갖고 싶은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혹은 아들을 낳는데 고추가 너무 작은 애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젠더 이론이 맞는 줄 알고 강제로 이 애기들을요 여자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로. 정확한 수는 파악이 안 되는데 최소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애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아이들 인생 다 망쳤습니다.